분당갑 네.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 오셨는데 이광재 전 사무총장이 전략공천 됐습니다. 그 소식 들었을 때 좀 어떠셨는지. 그러니까 예. 언론 프레임으로 비명 행사라는데 비명 행사. 친명 행사했고 비명은 공천 내지 경선을 받고 있어. 경선 참가는 할 수 있으니까 사실 굉장히 억울한 언론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광재 총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어떤 지방선거 때 네. 어렵게 당선된 국회의원직을 던지시고 당을 위해서 선당후사하셨고 뭐 정치적 자산이 매우 많은 훌륭한 국회 정치 선배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희가 이 분당갑에서 공천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 처음부터 전략지역구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어떤 지역위원장이 없었어요. 불의의 사고로. 그런데 워낙 유력한 안철수라는 의원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고 공천이 시작됐고 저를 포함한 40대 후보, 젊은 후보 3명이 공천 신청을 하고 네. 검증을 받고 면접까지 봤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네. 저희 공천 심사비도 냈거든요. 하.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네. 어떤 전략 공천을 요구하고 또 이분이 나는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해서 전략 공천에도 그런데 어떤 제안에 대해서 다 거절하고 나는 무조건 분당갑 갈 거다 이래가지고 어떤 당의 유력한 분으로 권유를 받아서 결국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하시는데요. 네. 저는 좀 이 부분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떤 지금 후보들과 경선 과정을 갖춰서 본인이 정말 여기서 경쟁력이 있는지 그 밀실에서 나누는 경쟁력 말고 네. 자기들끼리 경쟁력 말고 본인의 경쟁력을 후배들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치적 자산이 많은 사람이 후배들하고 경쟁을 피한다? 네. 뭐 유권자들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하. 예, 그래서 저는 이광재 총장님도 다시 한번 총선 승리를 위해서 후배들하고 경쟁을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아니 진짜 수능 시험 신청도 안 하고 대학 갈라 그러면 갈 수 있습니까? 최악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순리대로 해달라. 예, 이런 요구를 순리대로. 하는 거고요. 내일 최고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최종 결론이 나요. 그렇겠네요. 예, 그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주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기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비명계 공천 학살이다. 비명 행사다. 아까 얘기하시는 것처럼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고 하나하나 이제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비명 행사보다 친명 행사가 맞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계신. 아니 경선도 아니 그러면 아예 공천 신청을 받지 말아야죠. 이광재 총장 줄 것 같으면 본인도 거기가 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공천 신청을 하든가. 네. 아니 공천 신청도 안 하고 오늘 2시에 지금 지났네요. 오늘 뭐 예비후보 등록한다고 그러다가 아니 이광재 그러니까 총장이. 검증도 안 받고 예. 이렇게 좀 이런 후배들과 경쟁을 피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떳떳해 보이지 않고요. 예. 그렇죠. 예. 도전하는 사람 입장, 같이 경쟁하고 싶어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반칙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온다는 거네요. 공정하게 하셔야죠. 그 후배들하고 같이 한 이분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저는 그냥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도전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자기의 정치적인 이상을 펼치고 싶고 네. 어떤 국민적 지지를 다시 받기 위해서 뛰는 건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후배도 밟고 공천 받으면 정말 공정한 어떤 경쟁이 되겠습니까? 네. 예.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세요? 전략 공간이 등등 당 안팎에서는 왜 이런 뭐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이게 나왔고 왜 결정했는지. 일단은 저는 경선 시 뭐 저와 경쟁력에서 자신이 없는 발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이렇게 동일한 생각에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그 일반화의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훌륭한 선배님이시긴 하지만 대권 주자 뭐 이런 걸로 높이 평가받고 네. 그다음에 어떤 노무현 정권 때 활동에 많고 어떤 선후배들 사이에 어떤 기여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특정 어떤 부류의 사람들한테 네. 과대 포장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공정하게 경쟁해서 네. 공천을 받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당 전체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 반대하고 반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네. 공천 과정이라는 게 실수도 있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후배들을 위해서, 동료들을 위해서 지적할 건 지적해야죠. 아하.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네요. 이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밀실에서 이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의 공천은 앞으로 이제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참 이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뭐 언론에서는 민주당 기사도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역들이 컷오프되거나 또 뭐 경선 지역이 되거나 아니면 경선에서 지는 지역도 광주 같은 경우 나오다 보니까 반발하는 여론, 그러니까 하위 20% 10% 내가 하위 10% 20%다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또 경선도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반발을 하고 또 그게 반발하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도가 되고 오늘 또 고민정 최고위원의 이 사퇴 소식도 많이 헤드라인으로 뽑힐 것 같은데 민주당이 시끄럽고 문제가 있다. 이런 시각으로 이제 프레임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희 당이 가장 시끄러웠을 때는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표 시절 2016년 공천 때 그때 뭐 40명이 매일 한 명씩 네. 저기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뭐 탈당을 하시고 국민의힘을 창당하셔 나가셨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호남에서 거의 의석을 다 뺏겼고 예. 그때 일당이 처음으로 됐고요. 그리고 그때 2017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켜서 촛불 혁명, 촛불 정부를 세웠거든요. 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어떤 고통, 산파가 있어야 옥동자가 나오는 거고 고인물이 그냥 흘러가겠습니까? 누가 퍼내야 되는데 거기서 오는 갈등, 네. 분열이 혼란스럽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저희 당이 뭐 1, 2주 지나서 공천이 확정되면 네. 원팀으로 다 같이 힘 모아서 총선 승리 앞으로 나아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좀 분위기가 어때요? 반응이? 글쎄요, 저는 분당갑 지역에서 선거 유세를 해봤는데요. 아주 고무적이에요. 고무적이에요. 네, 이제 그 표현을 잘 못하셨던 분들이 좀 표현을 많이 해주시고 아주 간절하게 지지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분당에서 선거운동 자주 해봤는데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분당하면 거의 강남하고 비슷하게 일단 느껴왔는데, 그렇죠?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길 앞에서 침을 뱉고 네. 명함을 쫙쫙 찢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그 수가 많이 없고 물론 이제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죠. 보수세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지지해 주시는 분들의 강도가 생각보다 셉니다. 강도 자체가. 그래요. 예. 그래서 참... 뭐 예를 들면은 뭐 고급 승용차에서 지지를 한다든지 네. 뭐 창문을 열고 어떤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봤고요. 이 지지 강도가 세기 때문에 총선 같은 경우는 좀 대선보다는 투표율이 낮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간절하게 민주당 승리를 기원하는 층이 많아졌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앞으로 공천 마무리하고 뭔가 단결된 모습을 보이면 총선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결 단합. 결국에는 그게 이제 나중에 국민의 평가를 받으니까 그 전에는 쇄신과 혁신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러낼지, 더 보일지 이게 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반발이 좀 세긴 세요.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당 대표 선거 농성도 했고, 그다음에 고민정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뭐 서른 의원이나 아니면 다른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이 기자회견 통해 가지고 탈당 선언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이수진 이제 동작을의 지역구 의원도 이재명 대표를 아예 이제 겨냥을 해서 직격을 하던데, 이런 흐름도 좀 보시면서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할 것 같아요. 이수진 의원은 조금 뭐 공천 탈락한 그 마음은 알겠는데 네. 그런 발언이나 지지자하고 나눈 대화가 그게 어떤 정치인의 모습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노웅래 의원은 뭐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부자가 50년 이상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하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착이 깊고 네. 그런 면에서 지금 투쟁을 하시는 건데, 공천 투쟁 하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당의 전체적인 공천 프로세스 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이해를 해주시고 당에 기여를 해주실 거라 믿고요. 저는 이제 서른 의원도 매우 좋아하는 의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뭐 경선 과정에서 저희랑 좀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하위 10% 20%라는 거는 어느 누가 이렇게 와서 그냥 하루 만에 채점하는 게 아니고 네. 8개월 동안 긴 기간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수치를 산출해서 네. 총합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 나중에 이제 그 선출직 평가위원장만 아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 점수가 어떤지 그렇네요. 개별적으로 몰라. 그 8개월 동안 뭐 이거 내고 이 자료 내고 저 자료 내고 해서 조합된 결과물이라 네. 알 수가 없고 만약 그 결과물을 알았으면 정무적으로 조정하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럼 정말 이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나온 수치라고 보고요. 네. 아니 누군가는 하위가 될 수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다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하고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한다면 평가를 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이 평가라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 대표 시절부터 네. 뭐 거의 10년 가까이 내려온 그런 평가고 기준도 똑같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의 반발은 좀 공천 낙천의 어떤 하위 10%에 20%에 됐던 그런 거에 불만 표시지 당 어떤 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내일 최고위 결정을 지켜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광재 전 사무총장으로 이제 공천하는 걸 결정이 된다 최고위에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일단은 경선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경선하면은 예. 저는 정정당당하게 이광재 총장과 겨뤄서 승리할 자신이 있고요. 어허. 이광재 총장님이 만약에 경선에서 승리한다면 네. 제가 진짜 선대 본부장이 아니라 뭐 그냥 말단이라도 가서 도와드리고 밀어들여서 꼭 승리할 수 있게 도울 거고요. 네. 당에서 전략공천 이광재 총장의 전략공천을 고수한다면 예. 저는 그거 역시 제가 받아들여서 받아들이고 이광재 총장님이 원하시면 어떠한 역할이든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당에서 결정을 한 걸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승복을 하고 뭐 경선이면 경선대로 아니면 뭐 단소공천을 끝난다 그러면 단소공천 하는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저는 지금 이제 공천 신청을 안 하고 그렇게 좀 경쟁력도 불분명하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네. 어떤 저의 시각이 100% 옳은 건 아니잖아요. 저는 제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다 옳지는 않기 때문에 아하. 어떤 당의 결정을 저는 따를 거고요.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와 당대표 할 때 지근거리에 모시면서 네.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아하.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산과 어떤 인맥 이런 게 다 민주당을 통해서 얻은 건데 제가 그렇죠. 어떻게 민주당의 결정을 어길 수가 예. 있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도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보다는 혜택 받은 사람이고 선당 후사해야 될 사람이고 당에 갚아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내하지만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지적하지 않으면 네. 제 이익도 이익이지만 후배들과 동료들에게도 피해가 되잖아요. 당이 한 발 앞서 나가야지. 네. 계속 정체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는 다 문제 제기하고 제 권리를 주장할 생각입니다. 네. 당에서 저를 공천 신청을 받아줬잖아요. 그렇죠. 면접 예비 후보 뭐 검증도 통과시켰고 예. 그러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야지. 그냥 뭐 유적자가 권했다고 해서 나오고 그냥 뭔가 어떤 경쟁력이 조금이라도 이길 때까지 그냥 계속 조사하고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신분에 의한 뭔가 좀 편향돼 있는 행정이고요. 저는 뭐 우리 당 대표가 분권화됐기 때문에 다 관여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어떤 분이 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 같은 후배가 문제를 제기해야 앞으로 10번 할 거 5번을 줄어들고 5번 할 거 0번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진짜 김영란법 이후로 엄청 투명해졌잖아요. 네. 물론 디올백 이후로 후퇴하고 있지만 우리 민주당도 앞으로 나아가려면 이렇게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개선하고 저는 제가 겪은 일에 대해서 다음번 전당대회 때 후보들이 나오면 계속 공약으로 제시하라고 할 거예요. 이런 게 문제였다. 다음번 공천 과정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런 거를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민주당의 이 민주당이라는 이 민주정당이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럼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만들어 나가는데 김지호 예비 후보가 큰 역할을 또 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큰 역할보다는 뭐 이제 제 미랄이? 미랄이 되는 거고요. 일단 뭐 우리는 또 그렇게 검사들 수입해다가 뭐 대통령 후보 만들고 당 대표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저기 검사들 양지에 꽂고 그게 뭡니까? 국민들 보기에 진짜 언론이 아무리 마사지 한다. 아니 친윤 검사들 공천하는 건 당연한 거래요. 예. 그리고 우리 당은 경선만 시켜줘도 뭐 네. 비명 행사라고 하니 비명 행사. 진짜 친명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 좀 왜곡된 보도 좀 개선해 행사할 주십시오. 위기에 예. 처해 있다. 김지호 예비후보가 친명 행사에서 진짜 죽어 나가고 당사자로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듯 드는데 예, 예.